매물대 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적절한 조정 후 큰 상승을 보일 것이니까, 그렇다면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적절한 조정 시에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하락 이후 큰 상승,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한다면 알트들은 잠깐 멈춰 있다가 폭등을 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일단 비트의 현황부터 좀 정리하자면 아직까지 정배열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기, 중기, 단기의 방향성이 다 지그재그예요. 지금 단기 지표는 하락 추세의 초기에 접어들었고요. 중기 지표는 엇갈려 있습니다. 근데 장기 지표는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보통 이럴 때 중기적인 횡보 내지는 우하향 횡보를 그리는 경우, 보통 이제 이거 주식시장에서는 보합세라고 하죠.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면서 시세가 계속 횡보를 하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비트의 일시적인 조정, 그러니까 약간의 그 하락 때문에 알트들이 영향을 조금 받을 예정인데, 그 영향을 받을 때 조금 내렸다가 많이 갈 겁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클 수는 있지만 이 모든 하락 구간에서, 일시적인 하락이긴 합니다만 모든 하락 구간에서 다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불안한데 그럼 나 팔았다가 다시 살까? 이거 자신 없으시면 손 안 대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실 만한데,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약간의 하락 후 큰 상승을 적기 적소에 매도 후 재매수를 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예상키로는 대부분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매수가 시작될 것으로, 그러니까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중요한 건 알트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이 무너지는 경우도, 특히나 장기 상승 중에서도 이평선이 무너지는 경우가 꽤나 존재합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추종하기 때문이고, 또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제곱 또는 세제곱 또는 그 이상의 변동성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거를 모든 알트코인들을 그렇다고 지금 다 이평선을 파악할 수도 없고, 또 반등 포인트, 매물대 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적절한 조정 후 큰 상승을 보일 것이니까, 그렇다면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적절한 조정 시에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하락 이후 큰 상승,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한다면 알트들은 잠깐 멈춰 있다가 폭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은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입니다. 작은 하락에 포커스를 두느냐 아니면 큰 상승에 포커스를 두느냐.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는 레버리지 관리 진짜 안정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한 지금까지의 방향성에서 반방향을 띄는 것처럼 확신을 줄 겁니다. 개미털기 구간이란 얘기죠. 원래 이 큰 상승을 만들어내기 직전에는 이 베어 트랩이라고 하는 개미털기 구간이 거의 뭐 열에 9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염두에는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닥치면 그냥 같이 무서워서 팔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예상을 하고 계신다면은 뭐 무서워서 파는 경우는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비트를 추매하고 싶은데 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선물 투자자가 아니라면 비트 추매는 사실 평단가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한 지 지금 2년하고도 열흘이 지났는데 비트코인이 1억을 넘긴 다음부터는 더 이상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왜 그랬나 싶지만 그때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아시죠?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죠? 아니 1억에 사라고 해서 샀는데 지금이 상승 아직 한참 남았다며. 근데 왜 이렇게 안 올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제 투자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고, 심지어는 이 정도면은 방송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도대체 왜
이런 반응까지 보면서 방송을 하고 있지라는 현타 비슷한 거 그런 게 와서 비트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더 이상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5천만 원에 산 사람이 있고 1천만 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각각 한 개씩 샀습니다. 나중에 비트코인이 2억까지 오른다면 5천만 원에 산 사람은 1억 5천을 벌고 9천만 원을 산 사람은 1억 1천만 원을 벌겠죠. 만약에 뭐 한 10억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조금 하지만 5천만 원에 산 사람은 9억 5천을 벌고요. 9천만 원에 산 사람은 9억 1천을 법니다. 그렇다면 1억 2천에 산 사람은 얼마를 벌까요? 8억 8천을 벌겠죠. 그러면 5천만 원에 산 사람은 비트코인 한 개로 9억 5천을 벌었으니까 성공한 거고 1억 2천에 산 사람은 8억 8천밖에 못 벌었으니까 투자에 실패한 겁니까? 아니겠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상하시는 기대 수익률이 아마 코인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뭐 정기예금 든다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고 계실 거란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 코인 시장 자체의 변동성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코인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우 무슨 비트코인 투자가 예금이야 도박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만 일단 우리는 코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말 그대로 정기 예금과 같은 겁니다.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기대 수익률만큼은 낮죠. 한마디로 가장 안전한 투자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평단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얼마까지 오르면 누가 조금 더 벌고 누가 조금 덜 벌고 요 차이인 거지 결국엔 다 봅니다. 비트코인만의 반감기를 기준으로 한 4년 동안의 각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이클 내에서만큼은 반드시 4년에 한 번씩 매도를 하시고 4년에 한 번씩은 재매수를 하시는 게 비트코인 투자에서 수익률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현실적인 투자 방식이다.